5월 달부터는 또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조선을 팔아야 될, 방산을 팔아야 될 시간은 있습니다. 시장에서 좀 뭔가 포장지를 바꿔주는 것도 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포장지를 바꿀 수 있는 시점이 금리 인하도 큰 효과라고 봐요.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인은 오늘 시장 어떠세요? 뭔가 의미 있게 본 포인트가 있나요? 의미 있게 본 포인트요? 네. 아니면 그냥 기다리는 시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월말이다. 음. 월말이면 항상 이제 기관들의 포트 리밸런싱 또는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에, 그리고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우리 쉬고 금요일 날 장 열리고 월요일, 화요일 쉬고 금요일만 이제 휴가를 내면 길게 이제 보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지표들이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 또 이제 월 초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ISM 제조업 지표, 이거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4월 달에 이제 뭐 관세 요인들이 있긴 했지만 4월에 외국인들이 무식하게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팔았잖아요. 네. 저는 뭐 다른 이유는 없고 그 ISM 제조업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표는 우리나라 수출 그리고 반도체랑 거의 상관관계가 0.9 이상 나오는, 물론 이제 시차는 조금 있지만 그 포인트 때문에 매도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 4월 달에 지표 나왔을 때 그게 50 아래로 빡 꺾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지표가 과연 5월 초에 좋을 것이냐라고 내일이죠? 보면, 네, 내일이죠. 좋을 것이냐라고 보면 저는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관세 이슈로 분명히 땡겨서 주문한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약간 스탑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딜레이가 더 됐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지표는 당연히 안 좋을 거고, 그거를 보고 외국인들은 또 우리나라 시장을 일부 좀 매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수가 생각외로 너무 강하게 좀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거래소 지수로는 21선부터 현금화 전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거래일 이제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61선 부근에서 차익 실현 좀 하고 현금화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일단은 5일선, 그 다음에 11선 이렇게 이제 깨져 내려가는 그런 흐름인데, 네. 거래소는 의외로 눌리면은 계속 어쨌든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움직임들 나올 수는 있겠지만, 코스닥의 변동성은 조금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스닥은 사실 제약바이오가 못 가면 지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데, AACR 이벤트 소멸 이후에 이제 바이오가 어쨌든 오늘장에서도 알테오젠 모양이, 저는 뭐 여전히 알테오젠은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좋게 보고 있고, 뭐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9월 달에 아마 FDA 승인하면서 그 언저리부터 다시 한번 이제 랠리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뭐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이런 흐름이잖아요. 특히나 어제 할로자임이 그 머크 쪽에 소송한 거 관련해서도 네. 머크는 별로 신경 안 쓰는 듯이 공장을 이제 미국 내에 이제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나온다라는 건, 어쨌든 제약바이오 쪽 AACR 그 이벤트를 한번 소화하고 가자라는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조금 더 쉬어갈 가능성이 있는 흐름이고, 그 다음에 거래소는 일단은 뭐 현금화하고 나서 대략 뭐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자리는 대략 뭐 한 2,500선 정도 아래로 한번 눌려주면은, 팡팡 눌려주면은 여기서 다시 이제 접근해 보는 전략. 사실 여기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아시겠지만 매매할 거리는 별로 없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굳이 그런 변동성 리스크를 감내하기 싫으니 여기서부터는 좀 현금화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어제 이제 할 때 매일매일 왜 시황이 바뀌냐 라고 이제 그 채팅창에 질문이 오셔서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시황이 바뀐 건 아니고 이게 생각보다 너무 세게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네. 오늘 아침에도 매일 시황이 바뀐다고 하셨나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올라올 만큼 올라온 구간에서는 이 지수가 올라와도 사실 먹을 게 없는 시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소는 21선 부근부터는 이제 그 현금화, 그리고 코스닥은 61선 부근부터 현금화, 그 얘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지표까지 이제 확인하고 나서 다시 시장의 일부 변동성이 좀 나오면 그거를 또 가지고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5월 달부터는 또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요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을 때 1분기는 방조제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때 뭐가 주도주가 될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었잖아요. 그때 네. 저는 잘 모르겠다. 시장이 판단하면 그때 이제 보겠다 그러는데 시장이 다시 픽한 거는 어쨌든 다시 방조제였잖아요. 다시 네. 이제 신고가 나오는 섹터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일단 실적 발표가 한번 끝났으니 그리고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그 방한 이슈가 있고 방산주도 이제 하나에어로랑 그 다음에 현대로템 정도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은 실적 나왔나요? 어쨌든 한 3개 정도만 실적이 이제 남았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 끝나면은 다음 실적까지는 한 3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릴 투자자들이 지금 있나라고 보면은 일단 한 번씩은 팔고 가자라는 심리들이 있을 수 있으니 현금화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래서 눌려주면은 다시 한번 뭐 매수콜을 한번 할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저는 뭐 살 생각은 그렇게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잘 안 보일 때는 저는 진짜로 그냥 쉬는 게 되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이랑 다르게 가장 우위점에 있는 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거든요. 그쵸. 시장이 내 스타일이 아닌 이상은. 근데 그거를 이제 하기가 되게 어렵죠. 솔직히 아시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딱히 매수할 만한 것들이 보이지는 않는다. 네, 그냥 뭐 좋아 보이는 실적 플레이를 하려고 했었던 종목들은 이미 선 반영이 돼가지고 한 번씩 다 나왔고 실적도 이제 중후반으로 이제 거의 뭐 막바지잖아요. 그래서 딱히 지금은 플레이할 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서 네. 그럴 때는 또 안 하는 게 제일 현명한 거긴 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진짜. 그쵸. 이게 절반 이상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게 ADR 지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ADR 지표도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코스닥 ADR 지표도 여기 120까지 올라온 흐름이고 그러면은 딱히 이렇게 매력적인 종목들 내가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그때도 이거 현금화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러니까 막 시장이 안 좋은 거는 아닌데 리스크 대비 리워드 측면에서 내가 리스크를 안고 살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지수가 생각보다 또 꽤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제 현금화를 좀 할 만한 그런 구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감을 갖고 계시진 않고 그럼 결국에는 사실 지금이 각계전투 시장이잖아요. 네. 거의 개별 종목별로 좀 강한 그런 시장인데 종목별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 질문을 주셨어요. 14,900원에 비중 30% 들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지금 자리가 14,900원이시면은 좀 손실 중이시네요. 최근에 사신 것 같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기다려볼까요? 아니면은 조금 대응이 필요할까요? 좀 네. 기다려봐도 될 것 같아요. 기다려봐도 좋을 네. 것 같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방사는 조금 그렇고 조선은 그래도 한 텀은 더 남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KB증권에서 이제 그 7분 농사 났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선 방산 뭐 코멘트들이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실적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 분기까지는 더 좀 포인트들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뭐 굳이 지금 이 구간에서 팔고 다른 섹터를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근데 조선을 팔아야 될, 방산을 팔아야 될 시간은 있습니다. 언제냐? 만약에 네.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방산이랑 조선에서 수급 쫙 빠져나서 그냥 다 반도체로 빡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네. 그런 흐름, 그러니까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은 수급이 확 빠져나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머물 만한 섹터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조선은 뭐 여기서 박스권이어서 사실 뭐 13,500원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시 15,500원 올 수도 있고 그냥 계속 박스권으로 조금 더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유? 네. 보유?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오션의 그 블록딜 네. 이슈로 인해서 조선주들의 어떤 조정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조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조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미 나온 거다.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분기 실적까지 네. 3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통해서 신규로 다음 분기까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텀 정도는 더 남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텀을 노리는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런 텀을 뭐 노리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냥 현재 포지션에서 막 뭔가를 막 빡시게 막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보유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보유할 때는 대신 그런 거 있죠. 내가 13,000원까지 내려오더라도 네. 전혀 나의 멘탈과 나의 계좌에 데미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일단은 뭐 보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네. 이거를 여기서 만약에 15,000원 혹은 14,800원에서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와서 과연 13,500원에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뭐 돌고 돌아 결국에는 조선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이게 튀어 올라가 버리면 답이 없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박스권 안에서는 레인지가 좀 크긴 하죠. 레인지가 좀 크긴 한데 박스권 안에서에 대한 움직임으로 그냥 놓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우선은 이제 지수의 등락에 대해서요. 최근에 우리 증시가 사실 못난 증시는 아니었습니다. 지수 차트 잠깐 좀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코스피부터 보셨을 때 최근에 큰 급락을 맞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는 꾸준하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장중에 느끼는 체감은 아침에 떴다가 오후장에 꼭 내리는 전강 후약의 분위기를 좀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부진한 거지. 사실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은 추세가 올곧게 상승을 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그런 거에 비해서 오늘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일부의 속도 조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침 또 이제 MC님이 이야기 주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가 느낄 수 있는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시장 중에 하나가 내리는 장. 이거는 너도 내리고 나도 내리고 다 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견디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올라올 때 시장에 대한 심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오르지 않는 느낌을 뭐랄까 시장에 대한 소외감을 느낄 때 가장 힘들거든요. 네. 이게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지수가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어려운 게 최근의 것처럼 뭐 음봉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추세를 이어갈 때 더군다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좀 내려오면은 좀 전강 후약을 많이 내리는 모습은 그만큼 시장의 중소형주의 움직임들이 좀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가 느끼는 좀 체감이 좀 크죠. 근데 이제 저는 일단은 코스피가 살면 코스닥도 산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건네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오늘같이 쉰다? 저는 어쩌면 조정의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이 연휴 끝나고 나서 분위기가 좀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이랑 비슷한 흐름으로 갈까요? 요거는 제가 이제 회원들에게 했던 이야기 그대로 해보면은 네. 이번 주까지는 노세요 하고 얘기 드렸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제 연휴 지나고 나면은 사실 휴일이 없습니다. 꽉 차 우리 이제 주식 투자 열심히 하자. 예, 쉬는 날 없다. 저희는 이제 증검다리 휴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예, 쉴 거면 쫙 쉬고 증검다리 휴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이번 주에 있을 증검다리와 연속적인 연휴는 조금은 쉬자. 관세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한동안 좀 어려움이 있었고 네. 지수는 좀 많이 올라왔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장에 대한 숨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현재 위치는 SK텔레콤 발발로에서 네. 거래대금이 숨어 있을 거래대금이 나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더디잖아요. 네. 제가 이때 이제 지수 차트를 잠깐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코스피의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큰 하락 이후에 급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 해서 꾸준하게 오름세는 가고 있는데 주가의 체감은 사실은 일정한 등락의 횡보, 이번 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중에 뭔가 위아래에 대한 롤러코스터를 경험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횡보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심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매매 자금 이슈가 있는 혹은 이벤트가 있는 것에 집중되기 마련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상으로 한 달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피로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평선에 대한 걸쳐 있는 자리도 다 넘어갔다가 지금 눈에 보이는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다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쉬어갈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자금도 쉴 수가 있는데 SKT 유심 사태로 인해서 뭔가 숨어있던
뭐 쉬고 있었던 자금들이 한번 빠져나왔어요. 네. 근데 그 자금들이 다시 싹 숨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돌아가면서 쉴 겁니다. 그러면은 지수에 대한 위치가 어느 정도 좀 피로도를 테스트하는 위치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들이 커버링 언제 들어온지, 4월 말 마지막 날 윈도우 드레싱 어떻게 되는지, 외국인의 수급 변화에 지금 환율 변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한미 관세 협의에 대해서 내일하고 모레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쌓여 있다 보니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한번 숨어있던 자금들이 나왔을 때 다시 한 번은 돌아가는데 어떤 종목을 선택할까? 변태 같은 종목들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펀더멘탈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지만 요 순간에는 정치 테마주, 정책 테마주, 그 앞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소형주.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 번씩 꺼내보는 것도 전략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는 정말 이와 같이 좀 눈치 보기 시장 매매하기가 힘들어. 그러면은 연휴 딱 다 보내고 증검다리 다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근데 만약에 관심 갖는다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종목처럼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정책 테마주, 뭐 소형주, 네. 예, 보셔도 좋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쉬던가 아니면은 이제 관심 종목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도체 ETF 들고 계시는데 비중 50%라고 하세요. 매수 네. 금액은 1,700원이라고 하십니다. 반도체 ETF에 지금 비중을 50%로 들고 계시는 거 어때요? 네.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지고 계시나요? 일단은 ETF, ETN 이렇게 접근했다는 거는 종목 선택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뭐랄까 상품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인 종합 지수를 건드려 보겠다. 저는 그 중에 반도체 선택했다 나쁘지 않다고 봐요. 물론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만은 어젯밤에 우리 자동차 관세에 대한 내용들 나왔잖아요. 네. 어느 정도 좀 한심을 놓았다고 봐요. 그러면은 여기에 다음에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반도체인데 자동차 품목별 관세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유예 기간을 줬어요. 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 반도체도 못지 않아요. 그 특히나 이제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니면은 마이크론이거든요. 네. 기타 등등에 대한 포인트를 봤을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게 독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꺼낼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압박이 있을 때 저는 오히려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뭐 특히나 이제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봤을 때는 사실은 2분기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은 하반기에 대한 포인트는 상당히 더 좋을 거예요. 수요 회복이라든지 가격 단가는 지금부터 이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실적을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어닝 서프라이즈 이상의 매출액. 네. 근데 반도체 부분에서 뭐 1조 원대의 매출 조금 아쉽다. 푸념은 놓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전환점은 하반기에 포인트 맞춰서 있었다가 올해 2분기부터 바뀌어서 매출액 증가와 그리고 또 매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면은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겠는데 지수의 위치나 아니면은 종목들에 대한 위치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회다. 업황 턴 어라운드 바뀐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누르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 시장에 대한 향방에 대해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해소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해소된다면은 그 패시브 자금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메인급의 거대한 외국계 자금들은 시가총액 상위를 먼저 건드리거나 아니면 반도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고 답답한 이불을 덮고 있는데 천천히 기다려보셔도 괜찮다. 어차피 종목 선택이 어려워서 네. 상품을 고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그런 측면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조금 시간을 길게 보고 가면은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계시고 그러면 반도체 했으니까 2차 전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68,000원에 들고 계시고요.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지금 물타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에코프로 68,000원에 비중 10% 네. 물타기. 저는 물 타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2차 전지도 어디가 바닥일까에 대한 생각, 지금이 바닥이라는 생각은 크게 변함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타이밍을 잡고 올라올 것인가. 근데 생각보다는 이 상호관세에 대한 이야기 언변들이 굉장히 길어졌고, 네. 그리고
관세에 대한 유예 기간이 7월 8일까지 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미 관세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현지화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는 가장 공격적인 사업인데 일단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여전히 좀 무겁다라는 건 좀 변함은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대중국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중국 안에서만 있다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에서 힘겨루기 아무래도 중국 배터리 자국의 기업들이 더 시장을 넓혀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리스크는 맞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포인트로 했을 때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지나고 나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강한 반등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제 올라온다라면은 직전에 있었던 매물대 하단을 보기보다는 저는 더 높이 볼 것 같아요. 일단은 8만 원대, 9만 원대까지는 슈팅 구간도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간에 대한 기약은 없는데 일단 현재는 위치는 바닥이다. 더 사도 좋다. 그리고 기다리자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8만 원, 9만 원대까지도 슈팅을 기대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그러면 시간은 좀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세요? 많이 기다릴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네. 그래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은 상호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네. 유예를 시키면서 장기화될 줄은 생각 못했거든요. 크게 때리고 단번에 협상하고 끝 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올라갈 수 있는 2차 전지는 전기차에만 들어갔었는데 아니 다른 데도 대체해서 들어갈 수 있어라고 네. 시장에서 좀 뭔가 포장지를 바꿔주는 것도 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포장지를 바꿀 수 있는 시점이 6월 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테슬라 모터스가 본격적으로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휴머노이드에 대한 양산 체계에 대해서 기대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시점에 대해서는 2차 전지에 대한 활용도가 조금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예상을 좀 해본다면 6월 달에는 좀 추세 전환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네. 이런 각도로 해서 꾸준하게 고점을 낮추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6월 달 정도면 바뀌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 달 정도면 분위기는 조금 바뀔 수 예. 있겠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은 금리 인하도 큰 효과라고 봐요.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인은 6월 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반응할 수 있는 산업 중 하나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도 좀 좋은 카드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 5월부터가 저는 강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 또 놓치게 되신다면 한참을 또 돌아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에 맞는 종목들과 섹터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전 매매 기법 훈련반 1기를 통해서 이미 그 효과는 검증이 되었어요. 드디어 방향을 잡았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빨간색입니다. 뭐 이런 피드백들을 주셔서 2기에서는 시장에 맞춘 실전 강의, 진짜 수익을 위한 훈련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이 나는 계좌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